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신유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금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17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되면서 넉 달여 만에 최다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빌 게이츠 이사장의 내한이 있었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만나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미래 감염병 대응에 위한 지금 글로벌 다자 간의 노력에 대해서 좀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보건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러한 내용들 국내 제약 바이오 발전에 조금 영향을 강하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과 지금 소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밤 이러한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엇갈린 경제 지표에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최대 소매 기업인 홈디포와 올마트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전망으로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상승했고요. 이에 반면에 기술주 하락으로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 상황에 영향을 받은 우리 시장 지금 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그래도 장 초반에 상승장 보여줬는데요. 지금 2,533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832.6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주말 바로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회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 그 방법에 대한 전국 투어 이번에는 광주로 갑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급락 없어요. 지금 시장은 급락은 없고 하는데 오늘 종목들이 지금 뭐 강하게 섹터가 움직이는 쪽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직은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종목들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정도의 흐름인데 그래도 약간 떠 있는 패턴주에 대해서는 좋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손이 닿지는 않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시장이라서 너무 개인들이 손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들의 때가 묻을 수 있는 너무 바닥주들은 좀 늦게 움직여요. 가기는 가는데 그게 다 움직이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약간 떠 있는 섹터에서 뭐 거기가 어디냐, 그 떠 있는 섹터가 뭐냐, 태양광, 풍력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그게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또 가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그나마 좀 만만한 게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이쪽에는 에너지 테마는 지금 강한 주도 테마예요.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움직였던 이유가 이상한 이유로 움직였어요. 4나노 공장을 그러니까 4나노를 확대한다, 공장을 뭐 확대한다 그러는데 이미 4나노는 TSMC의 경쟁에서 이미 벌써 예상했던 것보다 수율이 안 나와서 좀 안 좋아졌죠, 그렇죠? 안 좋아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전망이 어두워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뭐 공장 더 짓는다고 수율이 안 나오는데 10개를 찍어가지고 뭐 5개는 불량이고 5개는 양호하고 그러면은 좀 해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수율이 그래도 70%, 80%, 뭐 90% 정도 나오면 모를까. 과거에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찍으면은
거의 분량이 잘 안 나왔죠. 수율이 거의 완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나노에서 보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대만 언론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꼬집어요. 4나노도 제대로 못하면서 3나노 하냐고 뭐 그러고 이제 꼬집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게 뼈를 때리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나노도 제대로 해야 되고 3나노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움직였는데 그 이슈로 계속 올라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보면 빠지지는 않아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안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박스권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테마 장세,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태양광, 풍력, 원자력, 2차 전지, 원실가스 이렇게 에너지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좋을 겁니다. 근데 다 이렇게 막 급등하는 흐름은 아니고 거기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에서는 검사를 잘 안 하니까 뭐 7만 명대, 8만 명대, 11만 명대 이렇게 줄다가 어제 잠정으로 한 17만 명이고 18만 명 될 거다 그랬는데 이제 나오면 알겠죠. 거의 18만 명 나왔을 거예요. 아침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확진자가 18만 명이 지금 도달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 거냐? 줄어들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아파도 병원 안 가거든요. 검사도 안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보다 지금 확진자는 더 많을 거라는 게 많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8만 명이면 대략 지금 벌써 30만 명 정도는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추측인데 그럼 이러다가 이제 겨울 되고 그리고 위중증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아파갖고 그냥 병원에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위중증 환자 숫자도 계속 500명대에서 지금 계속 600명대로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위중증 환자가 그러니까 중증 환자, 중환자가 안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중환자가 나오고 있고 중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망자도 덩달아서 비례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게 지금 날씨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들은 더 증가를 할 거고 위중증 환자들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사망자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약주들은 제가 볼 때는 겨울에서는 움직입니다. 가을 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약주의 흐름들이 이렇다 할 강하게 뭐 이렇게 다 움직이는 원래 제약주는 한 가족처럼 잘 움직이거든요. 잠깐 차트를 보면 움직이는 애들 몇몇 애들이 있어요. 에스텍파마. 차트 보면 에스텍파마처럼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봉장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쭉쭉쭉 계속 올라가면 너 또 자꾸 올라가네. 그럼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오톡스텍 이런 애들 제가 움직이니까 너도 움직이냐? 그럼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쭉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제약주들이 저것들도 움직이는데 그럼 나도 바닥에 있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다른 애들도 뭐 유틸렉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따라갈 거고 뭐 코아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저렇게 생긴 애들이 하나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다른 제약주들도 이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텍파마가 굉장히 강한데 요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지금 쉽게 내려오려고 저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올 겨울에서는 제약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쟤네들이 먼저 치고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제약주의 흐름들은 빨간색이 많은 게 아니고 파란색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그냥 양호한 정도 있고 뭐 급등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테마 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급락도 안 하고 어쨌든 패턴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지수가 급락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니까 아직은 견고하고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계속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 거여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양호한데 일단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도 표역 종목으로 에너지 관련주 순환매를 노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하는지 이따가 가격 보고 잘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시장이지만 큰 하락세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우리 종목들도 역시 오늘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2차 전지, 에너지 등 좀 강한 테마주 잡아주셨는데요. 이런 패턴주들 그리고 특히나 개별 종목 장세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 가져가셔야 할지는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61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월요일 날 꼽아주셨던 대원제약 좀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 제약주의 흐름상 좀 길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래도 한전기술 든든하게 수익률 지켜주고 있습니다. 5.7% 수익률 기록했고요. 한전 KPS 3.6%, 오르비텍 3.5%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꼽아주셨던 한일단조 1.4%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23.6%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우리 기술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원전 테마주죠. 원전 테마주들 아마 다른 것들 한 번씩 다 움직였는데 우리 기술은 자리만 잡고 모양만 만들고 올라간 것도 없어요. 수렴형이라 그러는데 삼각형은 힘점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장세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태양광, 풍력이 다 급등을 했고 어제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이집트 원전 체결이 확정적으로 올 8월 말이면 나올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보선 파워텍서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어제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보선 파워텍 갭상승 주고 음봉으로 확 밀리는데 이런 종목들을 샀을 때에서 수익 난다라 했는데 어제 바로 그냥 치고 날아갔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선 파워텍뿐만 아니라 우진, 에너토크, 뭐 오르비텍, 디케일엑, 성광밴드, 태광, 성광밴드, 태광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 풍력주로도 이렇게 엮이는 조선기자재인데 그게 이제 원전에도 포함이 되면서 원전 테마주. 그래서 우리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움,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로코리아 이게 다 원전 테마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 테마가 이집트 수주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폴란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체코, 테코, 폴란드 그리고 중동 여러 나라에도 여전히 수주에 대한 소식들이 지금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게 이제 12년 만인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 12년 만이니까 13년 만에 대형 수주를 이번에 따낸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사가 어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 기사가 이어질 거라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 KPS도 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 왜 안 떨어지겠어요? 개인들이 못 사니까 계속 뛰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치고 가지는 않는데 그거 계속 갈 거예요, 아마. 두산 에어더빌리티도 안 떨어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전산업, 한전KP, 한전기술 조정을 쉽게 안 줍니다. 이따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떠 있어요. 약간 떠 있는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왜? 계속 올려가지고 뉴스 내보낸 다음에 개인들 따라붙게 만들려고. 안 사면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서 지금 저쪽 애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다시 수주 얘기가 쏟아지면 아마 갈 겁니다. 한전산업, 한전캠퍼스, 한전기술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갖고 성광밴드, 태광이 다시 뛸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우리 기술 같은 애들은 저점에서 길목 지키기 잡아놔야 돼요. 태양광, 풍력은 못 샀더라도 조정받으면 살 수 있겠지만 못 샀더라도 원전 테마 하나는 갖고 가자 그랬죠. 그래서 원전 테마 오늘 우리 기술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이었던 방산주부터 한일단조부터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한일단조. 자, 오늘 아침 시장 분위기가 그냥 대충대충 움직여요. 뭐 시장이 급락도 안 나오고 급등도 안 나오고 지금 종목들 섹터들도 그렇게 급등하는 섹터가 뭐 몰려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제는 저쪽에 교육주들이 막 메가임디서부터 해갖고 막 얘네들이 막 급등하느라 뭐 근데 메가임디서부터 해서 이쪽 급등하는 뭐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육주 갖고 있지도 않을 거고 고교 뭐 입시 제도가 뭐 바뀌고 교육 체계가 바뀌고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고 그거를 산다라는 거는 그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갑자기 호재가 나와가지고 어제 급등해갖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가지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슈가 탁 나오면은 튀긴 튀는데 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쪽 교육주들은. 그리고 많이 지금 급등했다고 또다시 조정을 세게 받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원전 테마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이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수주 소식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건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방산도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있고 기사만 찾아봐도 지금 벌써 수주 실적들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이라든지 유럽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너무 갑질을 하고 너무 비싸니까 무기가 체계 자체가 비싸요. 무기만 딱 덩그러니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운용 체계 이것까지도 다 같이 통으로 들고 와야 되거든요. 뭐 자주포를 하나를 들고 오더라도 그거를 사격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 FDC 그런 차량들도 이제 있어야 되고 뭐 그냥 포를 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차량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이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을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미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사면은 다른 것들도 싸게 아주 패키지로 주니까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그냥 좋아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잘 팔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도 잘 만들어요. 뭐 잠수함에 들어가는 뭐 이제 어뢰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만들지만 포도 잘 만들고요. 포탄도 잘 만들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그래서 방산에 대한 그 기대감은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뭐 지금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물론 걔네들도 전망이 좋겠죠. 뭐 4차 산업혁명.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그 군비를 계속 다 증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에 대한 위험도도 늘어난다는 얘기고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국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방산주들 군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출 실적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래서 한일단조도 미사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는 방산주들 하나하 같은 뭐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안 떨어져요. 고점에서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가에서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다시 얘네들이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치겠죠. 그래서 상승 후 횡보 패턴 내지는 여기서 고점에 이중바닥형 패턴을 만들어 놓고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우상향 패턴의 그래도 방산주 하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서 1.4%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밀렸지만 갖고 있다 보면 3에서 5% 한번 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씩 쏘거나 뭐 그런 얘기들 한 번씩 나오면 스페코, 퍼스텍, 한일단조 이게 이제 가끔씩 움직이는 북한 미사일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급등명 중한 종목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7월 26일 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안 떨어집니다. 요거 30% 찍을 거라 그랬죠. 지금 상승 후 횡보 중에 있는데요. 수급이 좋아요. 계속 개인들은 안 사요. 개인들은 계속 팝니다. 왜? 무서우니까 떨어질까 봐. 고가에 있으니까 계속 팔죠. 안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서 계속 땡겨 올리는 그러다가 뭔가 또 다시 이슈가 나오면 횡보하다가 다시 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는 더 가져가셔도 되고 물론 비중은 절반 이상 팔았을 거니까 일부 비중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한전, KPS. 자, 원전 테마인데요. 이렇게 상승 후 횡보를 하고 있어요. 상승 후 횡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니고 원래 조정을 받아야 정상인데 조정을 잘 안 받습니다. 왜? 조정받으면 누가 사니까? 개인들이 사니까. 근데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던져요. 외국인들은 어제 던졌다가 막판에 다 샀고요. 지금은 개인들이 던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던지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결국은 개인들은 비싸게 담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요 한전 KPS는 다시 횡보하다가 또 튀게 되면 뭐 45,000원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수익률은 뭐 적잖지 않게 나왔습니다. 9.6%가 나왔죠. 그래서 뭐 절반 정도 팔았으면 다행인 거고 안 팔았으면은 뭐 지금이라도 팔고 오늘 어차피 좀 있다가 순환매로 우리 기술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기술 위치는 뭐 이쯤 돼요. 이쯤 예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얘도 수렴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수렴형이죠.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었던 자리에서 한 번 더 튄 건데 튀고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튈 준비를 하고 있는
원전 테마, 한전 KPS. 그리고 얘는 월봉으로 보면 워낙 바닥에 있어서 얘는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러니까 장기 목표치는 10만 원인데요. 뭐 10만 원까지 볼 것도 없고 앞에 있는 5만 원 정도를 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목간 원전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회사는 원래 좋은 회사니까 망할 일도 없고. 자, 8월 9일 날 자, 한전기술 얘도 수렴형 비슷하게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넘어갔습니다. 수렴형 비슷하게 여기 이중바닥형. 그러니까 우리 기술도 여기 이쯤에 있는 위치예요. 좀 이따 차트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도 한번 움직였는데 얘도 횡보하죠.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하고 다시 튀려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는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세게 떨어질 일은 없고 얘도 그래서 수익률 8.6% 정도 수익 났는데 불안하면 절반 팔고 다른 쪽으로 교체해도 되고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지금 에너지 관련주 순환매는 계속 괜찮습니다. 원전 테마주들도 괜찮고. 그래서 이번에 빌 게이츠도 와갖고 SMR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슈가 있듯이.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그래서 이쪽이 대세인데 전 세계에 그래도 원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탑 클래스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들, 뭐 한전 기술, 한전 KPS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중심 이론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서는 한번 위로 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인 우리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자, 원전 테마의 우리기술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천냥봉이 떴죠? 수렴형이죠? 움직이기 출발하기 전이죠? 자, 2,160원 이 자리에서 잡아 먹어도 됩니다. 지금 8만 주 쌓여져 있는데요. 위에 있는 물량도 못 가게 막아놓은 물량이에요. 이 가격에 사도 되고 이게 이제 뚫는 자리는 2,175원입니다. 분차트를 보면은 고점 자리가 지금 2,175원에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뚫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원전 테마주들이 모양을 잡고 있는 거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성 파워텍이 왜 움직이지? 하여튼 보성 파워텍서부터 해갖고 원전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 싶으면은 2,175원까지 뚫고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인 거 봐봐요. 없어요. 지금 원전주들은 다 강합니다. 한전 KPS, 한전기술 계속 기가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왜 탄소를 줄여야 돼요? 지구가 멸망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죽어요. 전 세계 다 죽는데요, 다. 지구 온도가 60도, 70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곤충도 다 말라중에 다 타 죽죠. 식물도 다 타 죽죠. 그럼 먹을 게 없어요. 그럴까봐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뭐 조만간에 멸망할 수 있으니까 빨리 탄소를 줄여야 된다 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탄소 줄여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뭐라도 어떻게 뭘 해볼까 해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원전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저 또 나올 거고 괜히 뭐 빌 게이츠가 원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차트 보면 바닥에 있으니까 이 수렴형이라 그래요. 올라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하면 이게 저쪽 애들을 지금 보성 파워텍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보성 파워텍은 제가 추천한 게 아니거든요. 저게 4.8%, 4.9% 계속 올라가는데 5%대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좀 전에 샀던 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원전 테마주들이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기술도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 오늘의 표육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기술 만나고 왔습니다. 이 환경 관련된 이슈가 유독 강한 요즘인데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160원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네, 반갑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파워로직스요. 파워로직스 예. 6,340원에 20%입니다. 9,340원이요? 6,340. 340원. 340원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꽤 오래됐어요. 한번 뭐 한참 오른 걸 안 팔았더니 또 내리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를 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한 2차 전지주들은 약간 떠 있는 애들이에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떠 있는 애들이거든요. 바닥이 네. 아니에요. 그 왜 떠 있는 애들이 자꾸 강하냐면 갖고 있는 세력들이 억울해 갖고 이게 주식은 뉴스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멘텀은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물려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세력들 자기들의 돈을 구하기 위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그동안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고 최근에서도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떠 있는 종목이 지금 몇몇 애들이 지금 강한데 LNF, 에코프로부터 해갖고 뭐 코스모화, 코스모신소재 이런 애들이 지금 강하고 있는 건데 파워로이스는 반면에 얘는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 계속 내리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 약해요 이게.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잘. 근데 다행히도 지금 네.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보유하셔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뭐 큰 손실이 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워낙 많이 네.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천천히 가져가서 그냥 수익을 그냥 요 정도만 내면서 가져가길 원하면은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지금 또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태양광, 풍력, 원전이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천천히 가져갈 거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애들도 괜찮아요. 이런 애들. 네. 그러니까 너무 약해요 지금. 파워로직스가 너무 약하고 차라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을 천천히 끌고 가면 얘는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뭐 태양광도 하고 네. 원자력도 있고 막 풍력 뭐 네. 등등 해갖고 막 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종목이 싸서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타갖고 너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차트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수익 났으면 일부 팔아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전 테마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은 약하지만 올 겨울에 또다시 코로나라든지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창궐할 거를 대비를 해서 제약주들을 차라리 바닥에 잡아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은 일단은 요거는 수익 났을 때 네. 일부는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1260원에 2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패턴들은 이렇게 한 번씩 튑니다. 이거는 수익이 날 겁니다. N자형 목표치를 보면 한 1,3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아주시고 한 1,300원대 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톱테이크. 이것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데 지금 보면 9,000원까지는 보이네요. 11,600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9,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대상. 자, 매수 가격은 자, 일단은 밑에 하단은 안 나오는데 24,500원이라고 지금 이니어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24,5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죠? 10%라고 이니어로 다 들려왔으니까 보이진 않는다고 제가 뭐 이거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들려서 하는 거니까 24,500원에 10% 24,500원에 10% 일단은 박스권이고요. 저점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박스권이고 갖고 있으면은 25,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져가세요.
보유하시면은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업종들은 이렇게 저점이 깨면서 밑으로 떨어질 것까지는 없으니까 저점에서만 갖고 있으면 보유할 만도 하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비덴트요. 비덴트가 관리 종목으로 비덴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비덴트, 잠깐만. 이거 관리 종목 들어간 지 얼마 되셨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어저께 발표한 것 같아요. 어저께. 그래서 네. 이렇게 됐군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15,400원이 한 10% 정도 됩니다. 11,400원. 15,000이요? 네. 15,400원에 10% 정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주 이제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실적은 잘 나오는지. 그래도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근데 그럼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관리 종목 된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뭔가 요건에 들어갔으니까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겠죠. 뭐 공시를 뭐 몇 번을, 그러니까 그게 벌점 먹어갖고 관리 종목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금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 그러니까 막 종이롭게 막 써가지고 이제 그 반기 실적들을 막 해갖고 이제 제출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말을 안 듣고 너 빨리 제출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뻗팅긴 거죠. 나 제출 안 해 하고 제출 계속 안 한 건데 이제 제출 안 하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경우들은 아주 되게 나쁜 애들인 거고요. 주가를 급락시킨 다음에 밑에서 지들이 싸게 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은 되게 나쁜 애들. 그런 애들은 벌 받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 주주들은 완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더 안 좋은 경우인데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보고서를 냈다가는 뭔가 거절이 나오거나 뭔가 횡령에 걸릴 것 같으니까 못 내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다 해먹은 거죠. 회사를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 뺄 거 다 빼고 막 횡령 다 하고 돈 다 보내고 가상화폐로 돌려가지고 다 이미 다 돈 다 날려놓은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통장에 액수를 찍어줘서 보여줘야 되는데 통장이 마이너스야. 아니 돈 있던 거 다 어디 갔어?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횡령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뭔가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있다면 안 내는 경우,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간혹 가다가 반기 보고서 안 내거나 이제 감사 보고서 안 내는 애들은 내봤자 어차피 상장폐 당할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안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아니면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인데 그거를 이제 반기 보고서를 써서 내야 되는 애가 뭐 아파가지고 혹은 뭐 졸아가지고 혹은 뭐 파일을 만들다가 뭐 날려 먹은 거죠. 컴퓨터가 고장 나가고 날려 먹어갖고 다시 작성해야 돼갖고 제출을 못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나 제출 언제까지 할 테니까 뭐 이제 뭐 얘기해갖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주의를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리 종목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뭔가 약간 뭔가 구린 냄새가 일단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반기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이 16일까지 제출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까지 제출 못하면 언제까지 하라고 계속 주의를 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지금 안 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일단 반기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검토 보고서를 공시하겠다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내는 거 보면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여튼간 확실히 좋은 상황들은 아니고. 일단은 반기 보고서를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나마 제일 수월한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혹시나 이건 몰라 이거 어떻게 될지 회사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얘네들이 일부러 안 내는 거라면 그냥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손절가는 얼마예요? 얼마가 될까요? 손절가. 만약에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로 얘기했을 때 회사가 횡령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돈을 다 가상화폐, 이런 원래 가상화폐 하는 애들이니까 저쪽으로 해갖고 해외로 돈을 이미 다 빼돌렸다. 회사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는 바로 거래 정지되고 상폐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가장 최악의 경우인 거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일단 반기 보고서를
16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좀 더 16일 지켜보고 어저께가 있다가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냈어야 되는데 못 냈다 그러니까 네. 뭐 하루 이틀 지켜보고 있다가 뭐 회사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죠. 뭐 조만간에 낼 거다, 뭐 일주일 안에 낼 거다. 그래갖고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급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비덴트를 믿는다면 네. 비덴트 시가총액도 5,700억짜리인데 뭐 회사를 회사는 믿고 어때요? 한번 기다려 회사는 보세요. 좋아요? 회사가 적자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적자 회사는 아니에요. 글쎄,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유. 이건 뭐 가끔마다 회사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일단 뭐 하루 이틀 한번 그러니까 비덴트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거 네. 언제 낼 건지 네네. 아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16,300원에 20%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근데 16,300원까지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많이는 안 사요. 정말 조금씩 사는데 외국인들이 물량에 저 큰 의미는 없고 15,000원 정도로 올라올 때까지 갖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거나 거기서 거래량 유무를 좀 살펴보세요. 거래량이 실리고 돌파가 되면 17,000원까지가 가능하지만 거래가 없으면 15,000원이 고점이 돼서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배철강. $4,320원. 저항대 여기서 걸려갖고 지금 여기서 힘을 못 내고 다시 떨어지는 건데요. 다시 밀리면 다시 또 튀어 오를 거예요. 지금은 3,700원에 3,500원의 저점을 잡고 고가는 4,500원에 4,700원. 3,500원 쪽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4,500원에서 4,700원 올라오면 매도 타이밍 한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마트 115,000원 비중 15%. 99,000원이 저점이죠. 여기가 손절 라인입니다. 이게 안 깨지면 보유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작년도 8월 달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외국인들은 다 던졌어요. 물량들을 싹 다 던지고 개인들만 물량을 다 샀는데 세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2만 원 정도 보시고 그래서 수익이 날 때 12만 원 정도 보시고 거기서 한번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제가요, 나노 신소재를 갖고 있거든요. 나노 신소재. 네네. 아유, 되게 강하네요. 제가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은 이제 수익을 내고 가고 있는데 먼저 고점까지 바라보면 될까요? 어디에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할까 하고요. 이거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항상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차트를 네.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게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부터 해서 이렇게 강한 애들만 지금 강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뚫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근데 너무 조금해요. 10% 정도 돼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73,000원이요. 73,000원. 네네. 그러면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충분히 수익이 났는데요? 네네. 수익이 났는데요. 지금 두 번째로 가고 있는 수익이거든요. 먼저 번에도 수익이 났었는데 매도를 못하고서 마이너스까지 갔다 지금은 수익이 나는 중이에요. 그러면 한 3, 4개월 계속 들고 있다가 지금 네. 잘 버티고 계시네. 자, 네.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욕심이 나면 네.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97,000원이 안 깨지면 버티시면 돼요. 욕심이 나면. 네. 97,000원. 예. 욕심이 없으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근데 9700원이 깨져도 또 여기 저점이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얘를 그러니까 꼭 던져야 될 자리를 꼭 잡는다면은 87,000원짜리 있는데 87,000원짜리를 말씀드리지 않고 9700원을 얘기한 이유는 네. 지금 자리에서 87,000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은 수익이 7%가 날아가요. 꽤 많이 날아가죠. 예, 예. 그래서 9700원. 그래서 97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보유. 깨지면은 거기서는 그냥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코 바이오메드. 지금 종목들이 제가 오른쪽에 계속 봤는데 계속 지금 뭐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지수가 0.4%, 코스닥이 0.89%. 지금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고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시퍼래졌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시퍼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엔터주, 게임주, 항공주부터 해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제약주 다들 지금 SM도 5% 빠지고 있고 SM, CNC도 5%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시퍼렇게 지금 바뀌다 보니까 종목들이 다 밀려 내려가죠.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도 여기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밀리다가 오늘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시장이 급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장중 눌림목이나 조정이 짧습니다. 조정이 짧게 내려오기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또 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미코바이오메드는 그냥 버티세요. 11,700원이면 그냥 버티시고 추가 매수는 어차피 오늘 해봤자 오늘은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할 게 아니고 시장이 다 밀리고 나서 눌림목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양봉이 나오고 올라갈 때 그러면 얘도 미코바이오메드도 하루 이틀 뒤에 이렇게 양봉이 9,000원에서 나오든 8,000원에서 나오든 7,000원에서 나오든 뭔가 바닥을 찍고 양봉이 나오겠죠. 그때 추가 매수를 하고 하면은 또 비중도 8%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천양봉이 나오면 여기처럼 쭉 빠지다가 천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을 주는 시그널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IT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다들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오늘 코스닥, 코스피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관망. 코스닥은 1,130개 빠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하는 정도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헬스케어. 2,200원에 9%. 2,200원에 물려 있는 거는 이거는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도 한 길게 보면은 1,500원까지는 도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길게 봤을 때, 아주 길게 봤을 때. 지금은 뭐야 이거는 600원까지 내려갔어요? 아, 오늘 이거 하한가 맞았네요. 악재 나왔나? 이것도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구나. 이것도 지금 상패, 자, 이거 1,500원 올라가는 거 다 취소. 이거 지금 보니까 악재 지금 이것도 그거네요. 지금 어제 그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무슨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몇 개래더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얘도 지금 그건데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고 얘도 보고서 안 냈고 그런 거겠죠. 내용 보니까 일단은 실적은 적자고 얘는 지금 상패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사 한번 잠깐 볼게요. 비보존 헬스케어. 얘는 부적정이네요. 이거는 반기 보고서 부적정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거래 정지 위험이 있는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반기 검토 부적정. 이거는 못 올라가요. 지금 이거는 점화한가 맞았고 다시 또 점화한가 내려가면서 이거 아직 거래 정지 안 됐나요, 이거? 아직 안 됐네. 거래 정지는 안 됐는데 이거는 위험합니다.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2,200원에 물린 건 이거는
1,000원만 올라와도 그냥 이거는 손절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뭐 1,000원은 지금 불가하고 올라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내일도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또 저만가를 내려갈 수 있는 악재입니다.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우리 기술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16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2,15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도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양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 어제에 이어서 좀 매도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각각 575억 원, 172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 홀로 794억 원 담아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612억 원, 7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 외국인 526억 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조금 주춤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시장 어떤 지수 상황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더니 지금 0.40% 하락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금 0.85% 하락하면서 82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종목들이 다 시퍼래졌죠. 코스닥이 1,130개가 빠져요. 근데 어제 프로그램으로 1,200억인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빠지는 게 뭔가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지수가 급락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미국 선물 제가 봤는데요. 이거 플러스로 돌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다우 선물도 마이너스 0.02, 0.02입니다. 0.2가 아니고 이거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냥 바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건데 지금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이것도 손가락 까딱하면 그냥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락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하는 건가? 이렇게 보면은 일본 증시는 0.5% 상승이네요. 선물 지수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시장은 니케이 지수는 0.89% 상승, 0.9% 상승이거든요. 자, 차트 볼게요. 해외 증시. 자, 일본 지수. 자, 얘네들은 되게 잘 가요. 0.9% 상승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승장이에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럼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0.05%.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혼자만 이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공매도 뭐 이런 애들이 계속 찍어 누르는 거인지 아니면은 지금 저쪽에 코스닥에 아까 전에 비보존 헬스케어처럼 그 반기 보고서가 부적정이 나오면서 상패에 대한 우려감, 이 공포감으로 지금 종목들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반기 보고서를 어제까지 제출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너 상패, 너 거래 정지, 너 관리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금 쪼그라들어갖고 걔네들이 급락을 하니까 근데 잘못해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애들이 마음이 쪼려야 되는데 아주 선량한 시민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량한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지금 겁먹고 같이 흔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주들은 실적들이 좋단 말이에요. 한전기수, 한전키필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종목을 준 겁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정지되면서 박살나면서 그럴 위험도 없고 한전기수, 한전KPS는 한국전력 그쪽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탄탄하고 실적도 좋고 오늘도 안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앞으로도 창창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은 뭐 걱정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시장도 상승하고 있고 미국 선물도 올라가지는 않지만 올라갈라 그래요 지금. 플러스로 바뀌기 직전에 있고 뭐 중국 증시도 안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눌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실려갈 애들은 실려가라 그래요. 어차피 하루 이틀 되면은 이미 벌써 실려갈 애들은 이미 벌써 판결이 다 끝나갖고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패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좋은 애들은 알아서 정신 차리고 오늘이 눌림목이 돼가지고 저점 매수가 돼서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려면 빨리 없어지라 그러고 갈 애들은 가면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좋은 종목.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들이, 그리고 방산주들도 마찬가지, 실적들이 겸비돼 있는 애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좀 더 판단을 보고, 왜냐면 중국 시장도 안 빠지고 일본도 안 빠지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로 돌기 직전에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떨어지는데 그 저점 매수의 기회죠 라는 얘기로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방송 후에도 조금 더 자세한 시장 흐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오프라인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이번 주에 광주에서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